예,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삼국고지를 사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기관총을 거치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삼국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삼국고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 바로 한강철교가 되겠네요. 자, 삼국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국고지의 위치를 오늘날 확인해 보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육신묘가 있는 곳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육신의 묘소가 있는 곳이고요. 현재는 이곳이 사육신 문화공원이라고 하는 시민공원으로 전망이 좋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삼국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삼국고지에서 보게 되면 한강철교의 모습을 쉽게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삼국고지라는 표지 자체가 없어서 이런 곳에 대한 우리가 70년 전에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삼국고지의 위치는 다시 얘기하면 바로 이 숲이 있는 이 언덕 지역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강에 놓여져 있는 세 개의 철교 중에 하나인 이 한강철교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네 개의 철교가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 삼국고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바로 6.25 전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 달 사이에 이 낙동강 일대까지 북한군이 남하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적인 상황으로까지 몰렸던 것이 6.25 전쟁의 초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이 함락되는 상황 속에서 이 북한군의 남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당시 한강에 놓였던 다리들을 다 폭파시켜서 북한군의 남하를 좀 지체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한강철교가 이렇게 폭파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전개하게 되었던 전투가 바로 한강 방어선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는 최대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시킴으로써 유엔군의 지원 아래 이 전세를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었고요. 사실 이 당시에 한강철교가 갑자기 차단됨으로써 우리나라 국군도 아주 큰 피해를 입었고, 사실 이 군대 편제 자체가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재결집시켜서 근 일주일 동안의 한강 방어선 전투가 진행되게 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주일간 북한군의 남하를 제지시킬 수 있었던 작전이 바로 이 방어선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이 삼국고지의 위치를 이제 다시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삼국고지는 한강철교로 남하에 오려고 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다 보니까 조금 한강철교를 볼 수 있는 조금 높은 위치들이 중요한 이 방어작전의 진지구실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고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곳이 지금의 노량진 수산시장에 보이는
조금 야트막한 언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원래 월파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던, 별장이 있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월파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 진지 역할을 함께 하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별장회 식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약간 언덕지고 나무들이 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와 더불어 이 삼구고지가 당시에 북한군의 남하를 막는 중요한 진지였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파괴된 철교 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북한군의 전차가 이렇게 도하를 하게 하는 것을 당시에 재현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한강철교를 복구하고 북한군 전차가 이렇게 도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던 바로 이 작전을 기리는 기념 공간이 현재 노들나루역 근처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강 방어선 전투 전사자 명비와 더불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작전이 이 한국전쟁 전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미국 언론인 콜이 쓴 이 데이비스가 쓴 이 콜디스트 윈터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한국전쟁에 감추어진 역사를 얘기할 때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7개 사단이 3주 안에 남한 땅 전체를 점령하려는 계획으로 남침했다가 3년 동안 이어졌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계속적인 패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러시아제 T-34 탱크가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대가 넘는 이 탱크에 우리 국군이 맞설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탱크 한 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자, 6.25 남침 직전에 이 38선 부근에서 이 북한군의 탱크 기계화 부대가 도열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발발 3일 만에 서울에 이미 이 탱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이 탱크 부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대의 탱크도 보유하지 못했고 기껏 장갑차 27대가 고작이었다는 점 때문에 탱크를 막기 위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반격이 개시될 수 있게 되었던 것 또한 이것은 이러한 북한군 탱크에 대한 대비책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바추카포가 도입되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북한군들을 격퇴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 공군이 이미 10월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지면서 탱크 사냥에 돌입을 해서 100여 대 이상을 격파하게 되면서 북한군의 탱크 자체가 이제 무력화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탱크 때문에 초반전에 승리를 거두었던 북한군이 결국 탱크 때문에 이 전쟁이 위기적 상황으로 전환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출력이 약해진 북한군 탱크들은 결국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어서 곳곳에서 격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미군의 셔먼 전차가 되겠으니
이 당시에 우리 군이 이런 전차를 갖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삼국오지가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조망하기 좋은 뷰포인트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삼국오지가 갖고 있었던 1950년 6.25 전쟁과 한강 도하 남하를 막는 저지작전의 중요한 지점이었었던 삼국오지. 그런 의미에서 사육신 묘지를 가시게 되면 이 삼국오지도 함께 돌아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